40대가 되면 몸에서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40대가 되면서 확실하게 느끼는 한 가지는 이제 나도 늙어간다는 걸 체감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30대가 넘어서면 혹은 40대가 되면 한 번씩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 말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39살에서 40살이 되면 몸이 달라진다는 걸까? 하지만 지금 이걸 시청하고 계신 40대라면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겁니다. 이 영상은 40대를 위한 영상이기도 하지만 아직 40대를 경험하지 못한 30대, 운 좋게 40대가 넘어서도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이 되었지만 저의 아이는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위해 20년을 더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지만 아이의 웃음을 보고 있자면 내가 건강해야 끝까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변에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혼자 보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만약 내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매일같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하는 친구는 흔치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동안 즐겁게 인생을 즐길 수 있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아니라 나의 젊음과 건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란 걸 말이죠. 저 또한 40대가 넘어선 지 몇 년이 되었고 요즘 40대는 예전 40대와 다르다며 내내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다가 당뇨와 더불어 각종 합병증까지 겪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곧 40대를 바라보거나 이제 40대를 넘긴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지나쳤던 몸의 이상 신호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지, 한 달 전 혹은 2달 전에만 발견했어도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질병을 얼마나 키우고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는 5분을 투자하여 일상생활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내 몸의 신호를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절대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혈액순환 장애. 예전보다 손발저림이 심해지고 잠깐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저림 때문에 멈춰지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두통이 심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이전보다 피로감이 쌓이거나 체중이 늘어나고 있나요? 이건 단순히 40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배가 나왔다, 나이 드니까 피곤하다 정도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별거 아닌 듯 넘어가던 사람들 중에서 혈액순환 장애로 돌연사하는 경우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혈액순환 장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혈전이 쌓일 대로 쌓여서 다리를 잘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몸의 이상 신호는 혈액순환 장애를 나타내는 신호이며 초기에 발견하거나 일찍부터 혈당에 좋지 않은 음식과 좋은 음식을 구분해서 드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몸의 신호를 무시한다면 결국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각종 합병증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2. 당뇨. 당뇨는 한순간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최소 5년이나 10년간의 생활습관에서 비롯되어 한번 시작되면 치료 방법도 없는 난치병으로 돌이킬 수 없게 되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5년 또는 1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당뇨가 무서운 건 몸의 이상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당뇨까지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몸의 신호보다 어찌 보면 당뇨가 시작됨을 알리는 몸의 사소한 신호를 캐치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40대가 되고 나서 밥 먹으면 졸리는 현상이 심해졌고 회사에서도 점심 식사 후 몇 번을 졸다가 후임에게 못 볼 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변량은 많지 않은데 자주 마려워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었고 담배까지 피우는 저는 직장 생활에서 성실하지 못한 이미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이 쌓이게 되고 저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생활했는데요. 결국 당뇨 진단을 받게 되었고 현재 무리 없는 생활을 하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뇨가 시작되기 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보시고 여러분들이 최근 겪는 증상과 비슷하다면 꼭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상을 설명한 이후에는 그에 따른 좋은 식단과 안 좋은 식단까지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당뇨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 1. 소변을 자주 본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으면 신장은 당분을 혈액 밖으로 걸러내려고 하고 이로 인해 소변량도 많아지고 횟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정상인이 하루 1.5리터의 소변을 보는 반면 당뇨 환자는 3리터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밤에 소변이 마렵거나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경우가 생긴다면 의심해 보세요. 2. 목이 자주 마르고 탈수 증상이 온다. 소변을 자주 보는 만큼 탈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몸은 물을 원하게 됩니다.
몸에 연가시가 들어앉은 거 마냥 평소보다 갈증이 자주 느껴진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물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거 아니니 조심하세요. 3. 배가 자주 고프다. 포도당이 에너지로 환원되지 못하게 되면 먹어도 배고픈 공복감이 생기고 폭식과 과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과식 후 포도당이 남게 되고 혈당이 높아지면서 당뇨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4. 피곤함. 원래 현대인은 맨날 피곤하다고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더 피곤하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면 몸에 기운이 없습니다. TV 보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면 의심해 보세요. 5. 시력 문제. 노안이 왔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혈중 당분이 높아지면 눈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시야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눈만 안 보이는 경우, 번갈아 가면서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이때 치료하지 않으면 영원히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6. 상처가 오래가.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액순환이 저해되면서 상처가 제때 치유되지 않습니다. 즉 자연스럽게 딱지가 생기고 아물어야 하는데 몇 주가 지나도 자연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7. 손발 저림. 손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혹은 소소하게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상 신호를 캐치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서 점성이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손발저림이 심해지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혈액순환장애의 신호이며 이 단계는 벌써 당뇨가 심하게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 피부 얼룩. 겨드랑이나 목이나 사타구니 주름이 어두워지면 당뇨의 전조 증상입니다. 원래 까만 피부라 모르겠다는 핑계대지 마시고 더 까맣게 변했는지 찾아보세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탔냐고 물어봤는데 휴가 갔다 온 거 아니라면 의심은 해보세요. 돌아보면 저는 여러 가지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다리 저림이 너무 심해 2분 이상 쉬어야 했고 입맛이 좋다며 단 걸 자주 찾아서 먹었고 딸내미 간식까지 훔쳐 먹었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려워 회사 업무 중에도 화장실에 들락거렸고 자다가도 오줌이 마려워 깬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신호를 모두 무시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남녀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많은 직장인들에게는 더욱 자주 보이는 현상입니다. 예방 및 해결 방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뇨나 혈액순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이 방법과 지식을 통해 당뇨를 많이 개선했고 현재 딸과도 무리 없이 놀아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걷거나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서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걸을 수 있는 거리를 걷고 밤에 산책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도저히 시간이 되지 않아서 움직이 여력이 안 된다면 평소 먹는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예방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당뇨 또한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식습관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마음껏 먹으면서도 당뇨를 예방까지 해주는 음식엔 무엇이 있을까요? 1. 현미, 보리, 귀리. 현미나 잡곡은 혈당 지수가 매우 낮고 소화 과정에서 분해가 느리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매우 좋고 하얀 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2. 생선, 닭가슴살. 단백질 섭취의 최고의 음식이라고 불리는 생선과 닭가슴살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다른 육류의 경우 지방이 많아서 혈당을 해칠 수 있지만 생선과 닭가슴살은 순수한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어 건강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3.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는 당류가 적게 들어가 있지만 달콤한 맛을 냅니다. 반면 식이섬유와 라이코펜 같은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여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최근 단맛을 내는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역시 단맛이 풍부하지만 대체당인 스테비아를 사용했기 때문에 혈당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가지. 가지는 진짜로 혈당 관리와 당뇨의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음식인데요. 이유는 가지가 가지고 있는 폴리페놀과 인토시아닌 같은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실제로 가지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당뇨와 고혈압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가지를 먹을 때는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하는데요. 가지는 생으로 먹게 되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복통과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좋은 음식만 먹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하며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당뇨에 최악인 술도 마셔야 하며 달고 짠 음식도 먹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한 식단과 부족한 운동을 보완하기 위해 당뇨에 좋은 건강식품 또는 영양제를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당뇨에 좋은 성분은 한계가 있고 이를 함축해 놓은 영양제를 먹는 것이 바쁜 현대인에게는 더욱 간편한 예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매일같이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을 가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100%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영양제와 건강식품을 함께 복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먹는 영양제의 성분이 궁금하다면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의 최악인 음식들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